자, 12번째입니다. 2019 타경 108428 토지 건물 9분의 2 지분 매각.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13-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김영 뭐가 있다? 대학역이 있는 걸로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집인데 여기 보면 시하고 조항이 있죠. 근데 이것은 뭐 보게끔 되면은 조항이 거를 9분의 2가 지금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시체가 여기 살고 있죠. 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을 물어줄 것 같아, 안 물어줄 것 같아?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6,800이죠. 그러면 9,6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취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다? 얘가 자꾸 빚을 지면 취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공인적 우선 매수도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안 한다고 해도 이거는 3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더라도 돈이 되는 겁니다. 49%까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60%에 사고 70%, 75%에 팔리게끔 된 그 마진도 볼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수익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3번째입니다. 2019 타경 3406 토지가 1530분의 180 지목이 답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아마 먼저 번에 추천을 했었는데 변경이 돼갖고 진행이 안 됐다가 지금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강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는 제일 문제가 답인데 건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건물이와 두 채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 것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농지증을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야지 되는데 이 집이 지금 무허가 집인데 거주자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거주자는 없어요. 거주자는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도 이런 집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몇 페이지 나면은 53페이지 보십시오. 53페이지 보시면 현재 있는 집 있죠. 여기 집. 요 집 있는 자리가 이렇게 어떻게 한다? 1973년도 12월 22일 날 항공사진으로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런데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1월 1일서부터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을 때는 농지개혁법 때는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도 필요 없는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1974년 12월 달에 찍은 거니까 담당자가 이 사진 가지고 와봐야 73년도 12월 달이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항공사진을 가서 봤을 때에 여기에 있는 건 73년도에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앞에 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사진이 언제 있냐 72년도 사진이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71년도 사진도 없다 그래서 70년도 사진을 봤더니 그 자리에 이런 집이 하나가 있죠. 요 아까 이렇게 집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여기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70년도 사진이거든. 그러니까 1974년 1월 1일 이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여줘서 안 된다 그럴 때는 70년도 그 자리에 있던 거기 보면 여기 집이 있죠. 이것까지 보여주게끔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래도 안 해준다고 할 때는 즉시 항고를 해서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민사소송이 있죠. 돈을 안 갚아 빌려가고, 그럼 민사소송을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이 있죠. 형사소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고소를 하면은 검사가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뭐 남에게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지 않고 누가 소송을 하는 거다? 검사가 해주는 겁니다. 검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알아서 해줄 때는 내가 고소를 하면 검사가 나를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 형법입니다.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것이 담당 공무원이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때는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누가 한다? 검사가 한다. 민사소송은 내가 한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어떻게 한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럼 상대가 누구냐? 우리는 서류로 해서 모든 것이 허가를 받고 뭐든지 다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줘야 될 서류를 담당자가 안 해줄 때는 행정소송한다. 민간인끼리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민사소송한다. 제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나는 고소를 하면 누가 한다? 검사가 소송을 대신해 준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에서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두 개를 든다? 같이 우리가 필요한 게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땅을 낙찰받았을 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달라, 민사소송하고, 농지증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행정소송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19 타경 679일, 이것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전체로 나와서 4억 800에 나와서 2억 8,500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거 그냥 최저가로 들어가서 한번 낙찰 받으시라 이런 의미로 한 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그 바로 옆에 요것이 경매가 가는데 옆에 여기도 또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보면 그 옆에 보면 이게 보면 그 물건 번호 2번이에요. 2번 보시면 똑같이 나란히 있는데 지목이 전후로 해서 111평이죠. 111평인데 1억 5,300에 시작해서 1억 70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아까 거에 비하면은 얼마의 가격이죠? 아까는 2억 벌주인데 1억이다 보면 이건 뭐야? 반 가격이죠. 그러니까 4억인데 이것이 2억 8,500인데 여기 다시 또 얼마죠? 이거는 1억 700이죠. 그러니까 원 감정 가격의 4분의 1 가격인 건데 저는 이것이 좋다는 겁니다. 2번이 좋다고요? 2번이요. 네. 2번이 좋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뒷담한 건물이 있어요. 보면 단층 공사 중단된 건물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는 땅만 사는 것이 건물을 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중단됐을 때는 이것은 우리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건축 허가만 내주지 이중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2년 이내 자동으로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착공을 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죠. 여기 보면 이게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건물을 다시 말하면 착공한 걸 취하를 시켜주지 않아요. 취하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다가 이 허가를 어떤다? 넘겨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넘겨받는데 이것을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에 가면 건축 허가증이 있으면 그 사람 주인이 있죠. 허가증에. 그 주인을 상대로 우리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너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내놔라. 건물을 든다? 철거해라. 그러면은
결국 가서는 그 사람이 철거하고 지조를 내놓든가, 철거하고 지조 내놓기 싫으면은 그냥 제 허가권을 넘겨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하면 허가권을 넘겨받아서 마저 건물을 어떻게 한다? 짓는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앞에 보면 2층 집을 이렇게 화롭게 지었죠. 이런 집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거주할 때는 이런 집이 필요하지만은 제주도에서 보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면 단층으로 집이 지어져 있죠, 이렇게. 이 집 지어져 있죠. 이걸 가지고 창 끼고 뭐 해서 화장실 주방만 만들어 놓고 거주하고 샤워만 만들 수 있게끔 되면 골조 다 있고 마무리만 하게끔 되면 훌륭한 집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떤다? 매매하고 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허가권 그냥 갖고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1억 주고 사면은 제가 보면은 한 4, 5천 정도 드리면은 이거 집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2억에서 3억 정도로 팔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뒷담한 건물이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 곳도 하나 그 뒷담한 건물 중단되는 거 그저 MPL로 지금 그 하고 있는데, 그 MPL로 사게끔 되면 그것도 어떤다?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건물 매각 제외 좋은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걸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번 더 떨어지면 이게 전문가들이 또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최저가로 그냥 지금으로 치고 그냥 받아서 빼버리고 마는 거예요. 16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이건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 2019 10948-003 토지 건물 25분의 6 지분 매각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를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태풍 때문에 못 갔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현장을 반드시 가보고 추천하는 물건이 있고 가보지 않아도 되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아도 되는 물건, 조금 아까 제주도 같은 물건은 가보지 않아도 뻔히 아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추천하는 거고, 이렇게 옛날 시골 동네에 있는 집은 제가 가봐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는 가보지 않고 제가 추천한 겁니다. 무엇을 믿고 추천했냐면, 이 집 바로 옆에가 그 우리 저기 벌교가 뭐가 유명하죠? 꼬막이 유명한데 꼬막집이에요, 꼬막집.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가보지도 않고 추천했는데, 항공사진 보면 이게 원조 꼬막집도 있고 꼬막집도 있지.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집이에요. 주차장 크게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안 가봐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분 25분의 6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대주가 2명이 전입자가 있습니다. 김가하고 정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압류가 돼 있죠. 익산 세무서가 8,700, 보면 8,700,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보면 이 집, 내가 보기에는 그 빚도 많이 졌더라고,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김하고 정이 전입세대가 있죠. 여기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것이 토지에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요 건물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 건물입니다. 옛날 기아집이에요. 요 보면 그 옆에서 보면 요 집입니다. 집 상태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보게끔 되면은 여기에 보면 아까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2명이 있었죠. 여기 보십시오. 추후 거주자 김누누에게 연락이 와 소유자의 모친임을 이야기함.
이게 다시 말하면 소유자하고 그 엄마가 아까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빚을 많이 졌죠. 보면 빚을 많이 졌죠.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세 가지 중에요.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가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다? 우리 낙찰 받은 것을 자기가 다시 어떤다? 우리한테 사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 해도 세 가지가 다시 말하면 공유자 우선 매수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돈이 될 수 있을 만큼 금방 팔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자리에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어떤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전에 협상으로 해서 우리 지분을 사가지고 가는 걸로 나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취하는 이게 안 될 거라고 빚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날짜가 지금 언제나 하면은 9월 14일서부터 16일 사이에 이때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열일곱 번째입니다. 11분의 2 토지 지분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건물이 있는 땅에 토지만 지분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창고용지, 대지, 전전해서 네 필지가 나왔는데 전으로 돼 있는 두 필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87-4하고 요거는 빼놓고 여기에 있는 것만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이 보면 요 87-1, 87-9, 87-2, 87-3인데 87-C는 창고용지고 87-2는 대지고 87-9와 87-3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진으로 보게끔 되면 여기에 창고용지고 여기가 대지가 있고 여기 나머지 전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있어? 농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질러서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집이 별로 그렇게 돈이 있어 보이는 집이 아닙니다, 이거. 돈이 있어 보이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현재 있는 것은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하위가 될 거라고 보고 현재 가격에서 최저 가격으로 그냥 입찰에 들어가서 팔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옛날 집이고 집 자체가 이렇게 근래진 집이 아닙니다. 이거 보면은. (2019) 타경 10947 토지만 매각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리인데 참 희한하게 파주의 땅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거래도 또 잘 되더라고요. 그쪽에 그 휴전선 근처 북쪽으로 이제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기분에 그쪽에 땅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통일이 된다고 해서 파주 땅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쪽에 파주, 철원 이런 쪽이 거래가 잘 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파주시 법원은 버릇이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1051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4억 9,600에 시작해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7천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두 필지입니다. 지적성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적성 도로가 있지만 현황 도로는 없습니다. 대부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에 여기에 지적성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진입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이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도로로 봐갖고 지적성 도로가 있는 걸로 봐갖고 건축허가 내주질 않습니다. 그런 여기 이게 두 필지죠. 이렇게 이 두 필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얼마죠? 감정 가격이 얼마죠? 4억 9,600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5억이라고 보고 다시 말하면 5구 45만 한 4억 한 2, 3천 정도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농지연금으로 줍니다. 이거를. 저는 이거는 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농지연금으로 투자를 해서 생각을 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팔아도 되고 도로를 만들어도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농지연금으로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농지연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억 얼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보면 6억에서 6억 5천 정도쯤의 감정가가 나오면은 평생 동안 약 300만 원이라는 농지연금을 받습니다. 65세서부터 받게끔 되는데 60세 정도쯤에 되신 분이 이걸 사서 5년 동안을 농사를 지어서 갖고 있다가 65세 됐을 때 농지연금 신청하면 이거 한 200만 원 이상은 나올 걸로 저게 판단해서 농지연금용으로 사놓고 주변이 개발이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근처에 가야 돼요. 근데 농업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을 때는 먼 곳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지어야 되다 보니까 5년 동안 짓는 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영지연금 신청할 때는 근처로 가야 됩니다. 19번째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2867입니다.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448-7은 전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448-7이 있고 448-8이 있고 448-11이 있는데 하나는 도로고 대지고 448-7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요 땅과 요 땅하고 이렇게 세 필지입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여기 위에는 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이 창고가 여기 국어를 침범한 겁니다. 이거 국어를 침범해서 이 집이 지어져 있어요. 창고가 지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고 창고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국어가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국어가 물이 흐르는 국어가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국어가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국어에 이 창고가 국유지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창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제 토지개발 우한 거의 끝에쯤 보시게끔 되면 국유지 점유 허가를 받는다든지 국유를 불화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유지 하천부지에 내가 창고를 점유하고 쓰기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이 있고 창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야? 여기에 뭐 보면 대지가 있고 여기 대지가 있고 여기 전하고 전하고 여기 두 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이거 창고가 이렇게 지어진 건데 아무 문제가 없고 국어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여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지금 보면 농업용 그 뭐를 갖다가 적어놓는 창고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용 창고로 쓰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농업용 창고는 농지의 농업용 창고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집이 돼 있고 집 옆에 냉장 창고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자 보십시오. 이거는 토지 건물이 전체적으로 경매가 나왔죠. 그 전체가 지금 보게끔 되면 6,400에 시작해서 지금 4,500에 낙찰 받았다 지금 2,200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빚을 강제 경매로 나왔죠. 강제 경매로 얼마로 달라 그랬죠? 1억 2천이죠. 저는 이거 2,200이면 2,500에 낙찰을 받아갖고 현재 있는 주인한테다가 5천에 주고 팔고 나와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합의가 된다고 봐요. 우리는 가격이 얼마나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얼마의 마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강제 경매한 것을 왜 1억 2,800을 어떠다 떨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사가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빚을 지은 사람이라면 그 와이프든지 누구 이름으로 어떤다 다시 사놓게끔 되면은 여기서 이 창고를 짓고 이 집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아주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20번째입니다. 2020 50759 토지 4분의 1 지분 매각, 건물 매각 제외, 건축물 관리대장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번 떨어졌을 때 그냥 한 건데 이거는 강제 경매로 해서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이 지금 얼마까지죠? 950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최저가로 써야지 높였으면 마진이 안 생깁니다. 여기도 이게 이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하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 건물이 있고 여기 전인데 이 전은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농지증 해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는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 957만 3천 원이고 957만 3천 원 그대로 낙찰을 받아서 협상으로 이 건물 주인에게 팔고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도 돈이 없어 보이죠? 지금 이게 사실 그래서 할까 말까 하고 제가 망설였던 물건이에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물이 필요한데 말라있는 수건은 아무리 짜봐야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개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권리분석상 좋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하는 물건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 거는 안 고르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 거는 물건을 다 가져와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분으로 갖고 왔다가 마저 다 갖고 올 수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데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거기 협상 상대자가 별로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싶은 생각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뭐까지 만들었죠? 태양광까지 만들었죠. 이 태양광 없었으면 이건 제가 추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태양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협상이 그래도 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꾸게 된 원인이 태양광 때문이에요. 21번째입니다. 2019 타경 103696입니다. 토지 건물 9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안 누구가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보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여기 보면 안쌍순이 있고 이정섭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사취행위로 해갖고
강제로 이 비가 상속을 받게끔 소송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안 되는 분이 여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이 안 되는 분이 협상을 할 걸로 봅니다. 제가 여기 가봤는데요. 예. 마당이 전혀 없어. 건물은 괜찮아요. 아니, 마당이 있고 없고가 안 따지고 뭐냐면 이거는 안상순이가 협상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이제 안상수가 엄마고 밑에는 아들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돈 있는 놈이 좀 대주면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 먼 데까지 가셨어? 아니, 제가 이걸 순천에서 한 열흘 동안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걸 보고 내가 갔어. 그러셨어요? 이 건물은 좋아요. 동네도 괜찮고. 이번에는 공매 물건입니다. 2020 01104 003 토지 건물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110-5 해갖고 3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3분의 1 지분인데, 자 보시겠으면 여기 보면 임차인 전이 있죠. 9천만 원을 배당 요구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하는 사람이 2018년 3월 14일 날 전입을 했는데 압류일자는 2018년 10월 4일이죠. 전보다 늦지만은 세금은 압류 날짜가 아니라 이 세금 발생 날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길 수도 있어요, 대보면은. 근데 저는 이것을 이긴다고 보지 않고 대항력이 있는 거라고 보고 추천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지분으로 받았을 때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많이들 피하는데 겁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은 어떤 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걸 써먹느냐 하면은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나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 지분 건물 전체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낙찰 받아서 건물이 전부 다가 내 거지 않습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전세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어떻게 한다? 팔아서 어떻게 한다?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3번째입니다. 공매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2020 01969 001 건물 매각 제외로 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428-14 지목이 뭐죠? 전이죠. 지목이 전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요 땅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도로도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죠. 땅이 있고 여기 뭐 보면 이렇게 뭐야?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집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요. 그러면 농취증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안 해주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2층 집을 지었죠. 2층 집을 지은 것은 저거는 제 생각이,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은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건축물 준공은 맞지 않아 갖고 건축물 관정이 없는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겠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띄워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짐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증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지증 안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 보면 농지에 관한 것을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한번 나올 것인데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농지증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해달라고 어떤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판례가 이렇습니다.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은 경매인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낙찰을 받지도 않은 것을 원상복구할 수도 없는 것을 미리 원상복구하고 난 다음에 농지증을 받으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한다. 만약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농지가 경매로 나올 때 얼른 무허가하고 막 아무거나 하나 지어놓고 나면 영원히 채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따라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조치는 별도로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다면 농지증을 해줄 것이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럴 때는 원상복구의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야지 원상복구예요? 법에 지장이 없게끔 하면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을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자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 관리자가 만드는 게 원상복구예요. 반드시 이게 허문다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것이 경매인 경우에는 농지증 갖고 문제가 여러 개가 돼요. 경매인 경우에는 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공매는 뭘 하는 거죠? 낙찰을 받으면은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다만 농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는 못해? 등기 이전은 못하지만 내 거는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건물을 양성화시키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 된다. 나중에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매인 경우에는 바로 뭘 해야 돼? 행정소송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하고 판결문 받을까지 끝내는데 공매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잔금 내면은 그런데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보면 땅은 뭐가 됐어? 내게 된 거죠. 그러면 건물 주인을 상대로 우리는 건물 이 땅을 갖고 양성화 시킬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건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은.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너네 땅에 건물이 있는 걸 어떤다?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줘라. 이렇게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건물 주인이 철거하고 나가야 돼? 우리한테 팔아야 돼? 팔아야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이거는 그냥 허물으라고 판결하지 않고 건물 주인, 땅 주인 들어오라 그래서 뭐해?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럼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건물을 우리한테 가지라고 할 때, 오케이. 이건 나 농지증 때문에 이거 뭐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가 농지증 만들 수 있게 건물 어때요? 허가권하고 뭐 다 만들어 줘라. 그럼 내가 얼마 주고 사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조정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판사님 앞에서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 가격을 싸게 사는 거고 걔네들이 다 만들어 주겠다고 할 땐 조금 어쩐다? 높은 가격을 사는 거고. 충분히 이해 가셨습니까?
경매인 경우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낙찰받고 행정소송하고 뭘 해야 되지만 공매인장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낙찰을 받아놓고 잔금 내고 나서 천천히 소송을 해가면서 내 걸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또 공매 나름대로 좋은 조건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그 며칠이죠? 14일부터 16일이죠. 그럼 이게 3,900이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무조건 낙찰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그 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 앞에는 제가 가봤더니 앞에는 포장이 돼 있는데 그 앞에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저기 뭐 여기 보면 이천에 하이닉스가 증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이게 원룸식으로 빌려주는 집이 그 앞에 하나가 있고 요 뒤에 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주변에 동네는 없어요. 집은. 그렇게 해서 앞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렇게 단층으로 지어서 문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문 쭉 나 있는 그런 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뭐 큰 뭐 동네처럼 크게 이렇게 팔 거는 아니더라도 세를 주고 월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9월 26일인가 될 텐데 그때는 그 여기 제가 컴퓨터 뭐 새로 다 들여와 가지고 실시간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이 수강을 하실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갖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따로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이런 날짜는 시간을 따로 한번 잡아서 물어보고 얼굴 하고 볼 때는 그렇게 하는 날짜를 한번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건 추천 물건이나 이 일반 그 우리 정규 과정도 수요일 날 정규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어떤다? 그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 2달에 한 번씩 얼굴 보고 싶다 할 때만 한 번씩 오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준비했고.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